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홍장빈입니다. 오늘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동생이 태어난 날. 동생이 태어난 날. 여러분 동생이 태어난 날 기억하나요? 저는 제 동생이 태어난 날에 할머니가 막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왜 못 들어가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생이 태어난다는 건 특별한 일인데 이제 터울이 얼마 안 될 때는 어, 동생이 태어나는 걸로 인해서 힘들고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 동생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지혜롭지 못하게 보내면 이번 6월 달의 주제 형제 우애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는 사회성에 대해서 이 자녀 양육 한 2주 정도 우리 할 때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어떻게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했는지 소개했는데요. 그런 사회성의 출발이 가정에서인데,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엄마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형제들끼리 형제 혼자 큰다면은 친척들 그런 대가족 그래서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 그런 이제 가족들 안에서 사회성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형제 우애를 13일 동안 다룹니다. 그래서 어제 제 아내가 이 큰아이가 있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환영할 수 있는지 선물을 주자. 동생이 태어난 기념으로, 임신한 기념으로 엄마 배가 불러올수록 선물이 늘어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첫째 때, 그러니까 둘째를 임신했을 때 그렇게 했고, 막내 셋째를 임신했을 때는 두 명 다 선물을 하고, 뭐 그때를 위해서는 뭐 조금씩이라도 선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돈도 좀 모아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걸 한 건 아니고요. 정말 치즈케이크를 많이 사줬어요. 얘가 워낙 치즈케이크를 좋아했고, 그래서 저희가 살던 곳에서 쭉 내려가면은 시장이 있고요. 그 입구에 치즈 치즈케이크를 작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제과점인데 치즈케이크 맛있었어요. 지금 27년, 8년 됐죠. 지금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서 보고 정말 다 바뀌었는데 그 제과점이 있어서 다음에 우리 큰아이랑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걔는 잘 기억할지 못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때 엄마가 내 동생 임신했을 때 아빠가 너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면서 네가 좋아하던 치즈케이크를 사주고 조금 더 걸어가면은 어, 거기가 이제 대학가였어요. 그래서 서점이 있었는데 대학 전문 서점도 있었지만은 그 이제 1층 있고 지하가 있었는데 지하에 내려가면은 어 이제 아이들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코너에 있는 책을 한 권씩 사줬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큰 서점에 가서 동생 태어난 기념으로 동생을 임신한 이 동생이 엄마가 동생을 임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생을 선물로 준 기념이라고 하면서 책을 한 권씩 사줬습니다. 제가 그 기간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큰아이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가까울수록 내일 제 아내가 또 소개하겠지만은요. 출산이 가까울수록 연습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런 생각이 몰랐는데 어떤 연습이 됐냐면 아이를 이제 둘째를 낳자마자 큰애에게 좀 많이 시간을 못 쓰게 될 거라는 거를 우리 생각을 못 했어요. 진짜 그거 했기 다행이죠. 왜냐면 우리 큰아들은 엄마랑 정말 정말 하나였거든요.
2년 동안 얼마나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는 또 얘한테 온 마음을 다했는지. 근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큰애만 돌볼 수가 없잖아요. 둘째, 당장 둘째. 또 수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육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그런 종류의 책과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큰아이가 받는 충격이 어떤 것인지 충격이 뭐 이건 생각만 해도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그거를 사실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가 얘가 이제 아빠랑 같이 산책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저도 좋고 저는 뭐 불만은 아닌데 아쉬움이 뭐냐면 얘가 너무 엄마를 좋아하니까 엄마 막 어떤 아이들은 정말 엄마 딱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얘가 이제 아들이잖아요. 한 이제 3살 정도가 되니까 만으로 2살 좀 되니까 나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런 거를 점점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런 시간이 좀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함께 놀아주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둘째가 태어난 뒤에 엄마로부터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준비도 됐습니다. 그 준비 생각 못하고 했는데요. 좋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치즈케이크 사주고 이제 책을 한 권씩 저희가 자녀 양육 강의하면서 여러 번 소개했는데요. 사회성에서도 소개했는데 욕심을 이렇게 줄이면서 뭐 과자도 하나만 먹고 이렇게 했는데 책도 한 권씩만 사줬거든요. 그 사물 책과 정말 친밀해질 수 있는 정이 들 수 있는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많이 한 권의 책을 많이 읽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권씩만 사줬었는데 동생 태어난 날에는요. 제가 미리 얘기해줬어요. 야, 동생 태어난 날에는 너에게 특별한 선물해 주겠다. 자, 본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날. 동생이 태어나는 날은 특별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다. 드디어 동생이 태어났다. 아빠는 약속대로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갔다. 사고 싶은 책을 마음껏 골라도 된다고 말해 주었다. 오빠가 된 특별한 날이니까. 며칠 동안 얘가 얼마나 기대를 하는지요. 특별한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책 한 권 사는 거 얘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한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 특별 선물이 뭘까? 제가 넌지시 알려줬어요. 서점에 데려갈게. 얘는 이제 너무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네가 사고 싶은 대로 오늘은 살 수 있다. 정말이요? 3권도요? 더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어. 왜요? 네가 오빠가 된 특별한 날이잖아. 동생이 태어난 것이 너에게도 큰 축복이야. 동생이 얼마나 좋으니. 5권도요? 10권도 살 수 있어. 그날 우리 큰애가요. 책 10권을 사서 안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는데 언덕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무거울까 봐 내가 들어주려고 했는데도 얘가 그걸 안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뭐 책 10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치즈케이크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을 맞이할 준비를 큰아이는 정말 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얘가 태어나서 나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표현이 조금 그런데 유익도 있고 좀 더 부드럽게 좋은 일이 있구나. 물론 동생이 이쁘지요. 귀엽고. 그런데 좋은 일이 있구나. 뭔가 이렇게 손에 잡혀지는 뭐 동생 때문에 맛있는 것도 더 먹게 되고 책도 선물 받게 되고 그것도 10권씩이나.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얘기를 해줬거든요. 동생이 생겨서 이렇게 너에게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지금은 책 10권이지만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을 거다. 만 3살, 만 3살도 안 되죠. 3살 된 애가 어느 정도 이해했을지 몰라도요. 저희는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이 동생과 관련된 저희 교회에서 봤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집사님 아이가 있었는데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그랬대요. 아무도 없을 때 엄마한테, 엄마는 자기 편이잖아요. 엄마. 걔도 좀 꾹 참았나 봐요. 엄마. 아무도 없을 때 엄마. 얘 갖다 버리자. 엄마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도 다 들었어요. 내일 모레 6월 4일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를 저희가 다 반성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왜 걔가 엄마한테 아무도 없을 때 엄마 동생 갖다 버리자. 그리고 자기랑 같이 놀자 이제. 그렇게 말했는지를 6월 4일 또 그날 제가 하면서 저희 모두 막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회개하고 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이들 지금 2살, 3살 터울이 아무리 길어도요. 터울이 조금 더 있으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동생 태어나면은 아이가 소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 태어나는 것이 실제적인 좋은 일이 되도록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만은요, 뭐 책에 쓰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따라했어요.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정에서 그 하나님 아이를 키워라 있는 내용 참고해서 하나씩 선물해주고, 어떤 큰 첫째 아이는요, 걔도 이제 오빠가 됐는데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진짜 동생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하나씩 줬는데 태어난 날 더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 태어난 날은 그럼 손에서 들고 나오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렇게 기다렸대요. 동생 태어나기를. 큰 선물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미리 준비했다가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약속한 거를 딱 해야 되거든요. 큰 선물을 딱 준 겁니다. 자, 둘째가 태어난 날, 특별한 날은 첫째도 오빠가 된, 아니면 형이 된, 누나가 된, 언니가 된 특별한 날이기에 마음껏 축하를 해줘야 됩니다.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동생 맞이할 준비, 그 준비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태어난다면 막 짜증낼 때 야단치듯 훈육하는 것이 아니고요. 애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미리 걔가 좋아하는 거를 실제로 좀 손에 쥐어주고, 또 아빠가 더 관심을 갖고 함께 놀아주고, 그때부터 저하고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저랑 이제 놀다 보니까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이제 큰아이를 많이 못 돌보기 때문에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일 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내일은 동생을 좋아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제 아내가 소개할 겁니다. 오늘의 실천, 오늘의 질문입니다. 동생이 태어난 기념으로 무엇을 선물했습니까? 혹시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야, 이런 걸 알았어야 됐는데 네 동생 태어났을 때 내가 그걸 못했네. 지금이라도 자, 선물, 상품권 한번 줘보세요. 어색하지 않고요. 좋은 시간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임신했거나 둘째를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 방송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컸는데 사춘기, 초등학생, 형제 우애 계속 나옵니다. 6월 달에는 형제 우애를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이 형제 간에 또는 친척들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